애자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 더글라스 앵글바트 그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있고, 이 일을 개선하기 위한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위가 개선을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의 C타입의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이 퍼스널 애자일을 단순히 일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위한 도구로 조금 확장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삶이란 게 일하고 이렇게 구분되는가? 이제 책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과 삶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무 자르듯이 이게 잘라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막 지금 집이 심란한데, 뭐 또는 코로나가 걸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을 막 지금 잘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애자일, 나를 위해서 쓰는 애자일인데, 이거를 업무용으로만 쓰고, 그 집에 어떤 일들은 따로 뭐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섞어서 여기다가 놓고 한번 봐보자. 이제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잘하기가 그 퍼스널 애자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웰 리빙하기, 웰빙하기, 그것을 위한 어떤 그 역량과 도구로서 이 애자일을 바라보면 조금 더 이것들이 유용하게 이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한테 공평하게 주어지고 우리가 잘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개선을 위한 개선, 그 C타입의 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오늘은 좀 시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크로노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카이로스. 이 단어 이제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건데, 이 차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크로노스는, 이게 정량적이에요. 이 시계 이미지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아주 이게 좀 산술적이고, 똑같고, 정량적이고,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순차적이고, 그리고 각각의 시간들이 독립적이고 분절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 뭐 연대기 이런 그 단어들은 이 크로노스에서 이제 어원을 가져와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카이로스는 질적인 개념이 조금 더 세요. 카이로스의 원래 어원은 새긴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뭔가 이 어떤 경험들을 나의 뭐 머리나 뭐 이런 그런 인상 속에 새긴다. 그래서 체험적이고 주관적이고 질적이고 그리고 연속적이고 흐름적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로노스 시간에 조금 익숙해져 있어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계 때문에 그래요. 일단 시계가 발명이 되고 우리가 시간을 항상 이렇게 보게 되면서 시간이 공간적인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시간 자체가 그런 어떤 정량적이고 산수적이고 이런 게 아니었었는데, 근데 시계가 발명이 되고 나서부터 이게 공간 위에 이 시간이 이렇게 딱 구현이 되다 보니까 시계가 공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간적인 개념은 이게 양이 정량적이고 산술적이고 분절적이고 이게 딱딱딱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이 됐어요. 이러다 보면서 이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됐어요. 그 양을 가지고 이제 따지다 보니까. 그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 내놓으라. 누가 이제 뭐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이제 아주 이렇게 구겨넣기의 달인이 됐죠. 그래서 뭐 이게 대표적인 뭐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짬짜면 이게 우리 그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교수님께서는 요거를 이제 복합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 유연성이라는 거는 다 때려 넣을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지 뭐 한번 해보지 뭐 이제 해보긴 했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걸 다 때려 넣으면 다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카이로스의 어떤 질적 경험을 떨어뜨린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짬짜면을 먹을 수는 있지만 짜장의 온전한 맛, 짬뽕의 온전한 맛을 모두 다 극대화해서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사실은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런 질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런 질적인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로노스적인 어떤 양적인 것들을 약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카이로스적으로 옮기라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것들은 크로노스적으로 이렇게 양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질적으로 카이로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조금 이 둘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크로노스적, 정량적, 그리고 양적인 이런 쪽에 조금 더 쏠려 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과감히 아유 뭐 짬뽕은 좀 이번에는 포기해야지. 대신에 짜장면을 진짜 맛있게 먹자. 이제 이렇게 질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이런 여유도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하는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불행할 수도 있고 다행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좀 복잡 다단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뭐 70주년 됐는데 70년이 이제 넘었죠. 이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렇게 뭐 선진국에 70년 만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이 두 가지를 다 때려 넣은 거죠. 크로노스적으로 이보다 완벽하고 기적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적으로 야, 다 되더라. 해보니까 다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때려 넣어. 이게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되게 재밌는 게 아이돌 뭐 BTS가 이제 세계적으로 뜨긴 했지만 그 전에 아이돌들도 보면은 처음에 우리 아이돌 1세대들 보면은 사실 담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비주얼 담당, 너는 보컬 담당, 너는 댄스 담당 이렇게 뭐 나눠져 있었었어요. 옛날 시절에는. 이제 그게 그 그룹을 아이돌들이 왜 이제 태생이 됐냐라고 이렇게 그 한 문화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시장이 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세그먼트를 나눠도 그 규모가 일정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굳이 막 이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시장을 다 세그먼트해서 특정 그 세그먼트만 타겟팅을 하게 되면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 꿰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너는 비주얼 담당, 너는 보컬 담당, 너는 댄스 담당 뭐 이런 식으로 나눴지만 통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모두 각각 개인 한 명 한 명이 싱어송라이터도 하고 이제 춤도 잘 추고 비주얼도 담당하고 댄스도 잘하고 그래서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만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장 어느 세그먼트에 내놔도 다 이게 먹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외국에 가면 이제 그 컬트 무비라고 하죠. 이게 뭐 그 영화들이 특정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마니아층을 이게 고려한 그런 영화들이 외국에서는 그 아무리 적더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그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컬트 무비를 만들면 굉장히 극소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외국에 나가면은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약간 무슨 컬트 무비 이런 쪽으로 가 있기도 하고 스릴러에 가 있기도 하고 코믹으로 가 있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가 그 생존하기 위해서 이걸 다 때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코믹적인 요소도 있고 막 스릴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유머 뭐 이게 뭐 감동해서 영화가 이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안 먹히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그냥 뭐 운이 좋아서 떴다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때려 넣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시장 어느 세그먼트에 넣어도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게끔 이게 아주 최적화가 돼 있어서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그 되게 뛰어난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근데 능력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욕심을 부리게 돼요. 이 경험이 우리한테 행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불행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경주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뭘 이룰 수 있을까를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정작 죽을 때 돼서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좀 질적으로 이걸 경험하면 좋았을 걸 하는 것들을 이제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충분히 가져가시되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질적으로 몰입하는, 그러니까 크로노스적이 아닌 카이로스적인 그런 경험을 조금 하는 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이제 프랑스의 그 철학자도 이러한 제언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크로노스적 시간보다도 카이로스적 시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즉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농밀하게 시간을 경험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카이로스적 흐름의 현재는 언제나 근접 과거와 근접 미래를 포함하는 일정한 지속을 의미한다. 근접 과거의 의식은 방금 전에 느낀 감각을 의미하며 근접 미래라는 의식은 내가 취할 행동에 대한 정향이다. 그러므로 내가 느끼는 현재에 대한 그런 의식은 방금 전에 느낀 감각인 동시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한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분절적이고 독립적인 시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어떤 흐름, 지속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시간을 농밀하게 경험한다는 것의 의미는 주관적인 의미를 자신의 삶에 새기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의 감각과 운동을 농밀하게 하며 이러한 흐름을 보다 오래도록 지속하는 그런 질적 몰입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말이. 요거를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볼게요. 안도 다다오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죠? 안도 다다오가 일본의 이제 유명한 현대 건축학자인데 안도 다다오를 못 들어보신 분도 요거는 보셨을 거예요. 모든 요즘 건물에 있는 요 시그너처 구멍 뽕뽕뽕 시멘트 자국이 있는 요게 안도 다다오의 건축가의 시그너처 포인트죠. 이제 안도 다다오 건물 하면 요것만 떠올리시면 크로노스적인 거예요. 근데 안도 다다오는 자신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 어떻게 질적 몰입과 경험을 할 것인가, 이 카이로스적 경험을 어떻게 나의 건축물에 녹여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건축가거든요. 그것을 한번 제가 경험을 좀 간접 경험을 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저희 좀 1, 2주면 좀 끝나기를 기대하지만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랜선 여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물의 절을 가볼 건데요. 물의 절은 이 오사카 근처 옆에 있는 효고현에 있는 아와지 시에 있는 그런 절입니다. 이 안도 다다오가 절만 만들진 않았고요. 빛의 교회, 바람의 교회, 이제 교회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물의 절이 조금 더 재밌게 이 시퀀스를 좀 담아낸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카이로스적 경험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자, 경험을 한번 해보시죠. 끝이 보이지 않는 좁다란 오르막길을 오른다. 마치 삶의 한 자락처럼. 무언가 끝이 보인다. 환히 보이는 것은 빛인가? 간절히 빛을 희망했지만 그 끝에는 높다란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다. 구석에 난 탈출구를 기어코 난 찾아낸다. 이 문을 지나가면 또 어떤 시련이 다가올까? 탈출구를 돌아 점점 넓어지는 길을 오른다. 비록 길 양옆은 여전히 막혀 있지만 머리 위로 뚫린 하늘이 나의 숨통을 트여준다.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돌고 나니 연꽃 연못이 광활하게 펼쳐진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연꽃을 따라 그리고 연못을 따라 길을 오른다. 그리고 그 연못의 가운데에 올라선다. 그리고 다시금 그 연못의 심연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간다. 물과 어둠이 내 몸을 서서히 잠식하는 듯하여 짐짓 두려워진다. 하지만 그 어둠 덕에 이내 만나게 되는 햇살이 한없이 따스하고 포근하게 느껴진다.
어디가 지옥이고 어디가 천국인가?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은가? 네, 안도 다다오는 이렇게 건축물을 하는데도 이 카이로스적 경험, 그 건축하는 데서는 이렇게 시퀀스라는 그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사실 그 뭐 우리 고3 때 수학 성적 기억나세요? 혹시? 고3 때 1학기 수학 성적, 중간고사 수학 성적. 기억 잘 안 나죠? 근데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 새벽 늦게까지 공부했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경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런 것처럼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것들은 사실은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질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하고 그런 것들에다가 적당한 어떤 시간과 노력을 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개선을 위한 개선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칸반도 그러한 것들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되게 좋은 도구예요. 여기 숫자 3 있잖아요. 이 숫자 3이 시간을 크로노스적으로 쓰지 말고 카이로스적으로 쓰세요라고 해서 제안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제안하자가 아니라 막 일을 막 벌려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때려 넣어서 막 빨리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질적 몰입을 하세요를 이렇게 제약하기 위해서 숫자를 놓은 거여서 이 뭐 숫자 3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이제 유념하시면서 이렇게 도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이로스적 시간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조금 이제 더 드리자면 세 가지 포인트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의 좀 오만이 있어요. 시간 관리에 대한 오만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시간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오만이자 편견이거든요. 시간은 우리한테 그냥 주어지는 거지 시간을 절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어진 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시간 자체를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되게 그 질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의 포인트에서 굉장히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어항 속에다가 돌을 가장 많이 집어넣으려면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돼, 작은 돌을 먼저 넣어야 돼. 이런 질문을 하죠. 당연히 큰 돌부터 넣고 그 틈새 작은 돌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을 두 종류로 나눠볼게요. 내가 하고자 하는 할 일, 투두 리스트에 할 일이 있고 하나는 뭐 미팅과 같은 회의와 같은 약속이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게 큰 돌이고 어떤 게 작은 돌일까요? 뭐 많이들 뭐 당연히 할 일이 큰 돌이고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약속은 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죠. 보통 어떻게 해요? 회의 잡자, 약속 잡자 하면은 어디가 비어있나 해서 그 때려박고 그 빈 시간에 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거꾸로 동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MS사에서 이제 회의 일정을 잡는 방식인데요. MS사는 당연히 아웃룩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웃룩 캘린더가 모두가 공유가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람의 캘린더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한테 묻지 않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지 뭐 백이도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신상균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신다고 할 때 이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캘린더를 보고 공통된 빈 시간이 있으면 제가 강제로 그냥 회의를 박아버려요. 그러면은 이거 뭐지? 여기 회의 들어왔네 하면은 그 시간에 그냥 회의 가야 돼요. 안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시간은 내가 일해야 돼라고 하면은 내가 나를 제3자로 여기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블럭을 시킵니다. 이렇게 시켜가지고 나 이 시간은 나 집중 근무할 거야 라고 해서 포커스 타임을 이렇게 설정을 걸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채워가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두면 막 사람들이 미팅을 막 이렇게 잡아요. 막 회색. 그리고 나머지 빈 시간에 내가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기존에 일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에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상하게 퇴근할 때쯤에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아침하고 오전하고 점심 먹고는 잘 안 돌아가고 퇴근할 때쯤 돼야 이제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는데 이제 저 같은 타입은 요 타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저의 포커스 타임으로 이렇게 다 블럭을 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미팅 잡을 때 이거를 이제 안 쓰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제가 멍한 시간에다가 미팅을 배치해 놓고 뭐 나머지 시간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자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의 그 어떤 시간을 보고서 내가 질적으로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배치시키는 것이 이제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카이로스적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유를 확보하셔야 돼요. 자, 이제 교통 상황 이렇게 막히는 것들 이렇게 보면 이 교통 트래픽은 자동차가 만드는 걸까요? 자동차 사이에 공간이 만드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없으면 당연히 자동차 트래픽이 전혀 없는 거겠죠. 근데 자동차 사이에 공간이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얘기죠? 차가 빽빽하게 서서 완전히 주차장처럼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완전히 정체돼 있으면 트래픽이 빵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슬랙도 흐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만드실 때 실제로 이 여유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통량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분석했을 때 보통 그 80%이 자동차의 그 용량의 80%를 넘어가게 되면 자동차 정체가 급격하게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자동차가 좀 정체된다라는 느낌이 한 65%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체감이 되기 시작을 한대요. 이제 이거를 뭐 이게 딱 이래도 완전히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제 일에 적용을 해보면 일도 한 20%는 우리가 슬랙으로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슬랙으로 20%를 확보를 하고 그러려면 기존에 하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줄여야죠. 줄이는데 80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한 70이나 65까지 줄입니다.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효율화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임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방법이에요. 요즘 뭐 RPA 같은 거를 써서 뭐 자동화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위임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방법은 사실은 일을 줄이는 거예요. 일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습이 안 되어 있으실 텐데 요게 이제 세 번째 꼭지로 더 설명을 드릴 이야기고요. 이제 나머지 그럼 10%는 왜 놓는 거냐? 요때가 이제 메타인지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까 그 더글러스 앵겔버트가 얘기했던 A, B, C 타입의 일 중 A 타입은 여기, B와 C 타입의 일은 여기가 되는 거고 슬랙은 이렇게 두고 이제 요 시간에 나머지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조금 잡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일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인데 이걸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까 그 짬짜면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그냥 항상 절충으로 해서 짬짜면 먹을래가 아니라 포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때려 넣어서 할래라고 하지 말고 질적 경험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그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과감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 굉장히 우리한테 힘들어요. 한국 사람한테 특히 힘든데 이걸 결정하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것에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카이로스적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거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퍼스널 애자일의 범위를 업무로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 삶의 전체로 웰 리빙의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확장하여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시간이 이제 우리가 가장 처음 건드려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이 시간을 크로노스적인 시간, 카이로스적 시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균형을 잘 유지를 하셔라. 지금은 아무래도 크로노스적 시간에 조금 더 쏠려 있는데 이를 카이로스적 시간을 넓히는데 늘리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위한 팁으로 세 가지 팁을 드렸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슬랙을 위한 시간 그리고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하고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과감함과 그리고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낫고 충만한 그런 웰리빙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애자일의 여정과 웰리빙을 응원드립니다.